최근 뉴스를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 소식을 접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닭고기, 닭강정을 메인 메뉴로 판매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더욱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에는 현재 닥친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량의 닭고기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그중 브라질산 닭고기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국내 닭고기 수입 물량 중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6.1%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는 닭고기 10마리 중 거의 9마리가 브라질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닭고기 소비량으로 확대해 보아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의 약 20%, 즉 5마리 중 1마리는 브라질산이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이처럼 브라질산 닭고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뼈를 발라낸 순살 형태의 냉동육으로 수입되었는데 이는 닭강정, 닭꼬치, 순살치킨, 심지어 일부 닭갈비 메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브라질산 닭은 국내산 닭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순살로 가공했을 때 생산 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원가 부담을 줄이려는 많은 외식업체, 특히 중소 치킨 브랜드나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선호하는 식재료였습니다. 양념과 함께 조리될 경우 국내산과 맛의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렵다는 점도 널리 사용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질 현지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이는 브라질 가금 사육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 닭고기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 정부 역시 국민건강보호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7일부로 브라질산 닭고기, 식용란을 포함한 가금육 및 관련 가금 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닭고기 유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가격 급등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일부 유통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브라질산 냉동 닭다리살의 도매 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1kg당 4,000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제품 가격이 상황 발생 후 일주일 만에 8,000원대를 훌쩍 넘어섰고 지금은 9,000원대까지 되며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특히 평소 재고를 많이 확보해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닭고기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급등한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재료가 없어서 일찍 문을 닫는다. 닭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라질산 닭고기의 빈자리를 채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내산 닭고기입니다. 다만 국내산은 브라질산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보통 국내산 닭고기는 냉동 상태와 냉장 상태로 유통됩니다. 일반적으로 냉장육이 신선도와 풍미면에서 우수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냉동육은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해동 과정과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장님 가게의 메뉴 특성, 판매량, 식재료 회전율, 보관시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냉동육과 냉장육의 사용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전율이 높은 주력 메뉴에는 신선한 냉장육을 사용하되 일부 메뉴나 비상시를 대비하여 냉동육을 비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개별 가게가 소량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경우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다른 외식업 사장님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방안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량을 통합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특정 공급처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인회나 관련 협동조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전체 메뉴의 원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게를 대표하는 인기 메뉴, 즉 시그니처 메뉴가 닭고기를 주 재료로 한다면 단가 인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상을 할 때 그 이유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판매량이 저조하면서 닭고기 사용량이 많은 메뉴는 과감하게 메뉴판에서 제외하거나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력 메뉴에 더욱 집중하고 식재료 구매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 모두 기존 거래처부터 물량 공급을 합니다. 굳이 거래 관계가 없던 신규 고객사에게 공급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급 거래처 확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해결책을 찾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